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갈로문 간다. 정치 인물주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아무 정치 인물주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딱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특정 정치 인물주만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인물주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될 정치 인물주와 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짚어 드리고자 방송을 열었고요. 네, 우리 VIP 보유 종목 하나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따 문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 팔고 나오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가장 먼저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네. 자,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이제 매일경제TV에서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고쇼의 방송은 화요일날 3시 40분에 출연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추천주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 추천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얘는 한국선제 그리고 경남스틸에 이어서 후속주로 오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전자장비 개발 또 시스템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업은 휴맥스 그룹의 그냥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적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수입원은 뭐냐면 자회사 또 계열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네, 브랜드 사용료가 일단 주 수입원이고요. 아이고. 네, 브랜드 사용료. 마우스가 잘 안 써져요. 그리고 배당 수익,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주 수입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 수익이 가장 큰 주된 수입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휴맥스 홀딩스의 일단 자회사가 휴맥스입니다. 종색회사죠. 휴맥스도 상장이 돼 있고요. 근데 왜 휴맥스 홀딩스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휴맥스의 또 이제 계열사가 자회사가 휴맥스 EV입니다. 휴맥스 EV가 뭐냐면 충전기 제조, 전기차 충전기 제조와 충전 서비스, 사후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 ST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맺었기 때문에 얘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당연히 대우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대우 프루지오잖아요. 프루지오 아파트에 또 지하 주차장, 또 그리고 지상 공간에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대우 ST가 인프라 설치를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휴맥스 EV가 충전기 제조, 충전 서비스, 뭐 사후 관리 이런 거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뭐 미국도 지금 전기차 투자 확대와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최근에 빅3 추진 회의에서 2025년까지 도보 5분 생활권에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기를 구축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25년까지 미국에서는 전기차의 50%로 전환시킬 것이다. 또 정부에서도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차가 환경 문제도 잡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섹터는 제가 늘 관심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휴맥스 말고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RT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RT캐스트의 최대 주주도 휴맥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의 두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된 수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T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차지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었고, 최대 주주가 휴맥스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계열사 중에 휴맥스 EV 그리고 RT캐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대규 대표이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휴맥스 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제 1세대 벤처 성공 신화를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지금 5년째 역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대규 대표이사는 현재 휴맥스 그룹의 회장과 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직을 2017년부터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필 홍준표 의원의 이제 고등학교 직속 후배여가지고 관련 수혜주 임물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를 이 세 가지의 모멘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이후에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제가 6,600원을 말씀드렸는데 6,670원까지 바로 단번에 14%까지 급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일단 목표가를 터치해서 제가 6,000원 언저리에서 6,000원까지 조정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6,0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종가 관리가 조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는 전기차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강하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를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이노메트리, 제가 지난번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오늘 2차전지 섹터 또 2차전지 소재에서 제일 세게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었는데, 이노메트리는 이제 2차전지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97%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활용 장비 자체가 이 방사선 문제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업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또 이제 국내 거래처가 이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2차전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특히 2차전지 배터리 삼형제인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고객사를 두고 있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2차전지 업체들, 또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검사 장비를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이노메트리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확대되고 있으니까 검사 장비, 또 2차전지 검사 장비 시장에 가장 절대 강자인 이노메트리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 업체들도 지금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어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일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어떤 후속주로 2차전지 장비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노메트리 관심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좀 120선을 좀 안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2차전지 투자가 조금 코로나 여파로 지연되면서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왜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냐면은 이때의 상승이 있죠. 이때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이 지난번에 뭐 SK 피인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무구두로 밝혀지면서 좀 조정이 나왔었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이노메트리가 좀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뭐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2017년부터 BYD 등 중국 내 2차전지 업체들에게도 꾸준하게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노메트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 또한 목표가를 일단 2만원, 2차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섹터에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오늘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을 관심있게 봐야 되냐면은, 제가 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닙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수익을 내주는 인물과 또 정책과 또 그리고 그 섹터를 늘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건데, 6월 23일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네, 최근에 8월 7일날 했던 거죠. 근데 19.4%, 윤석열 전 총장이 38%로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잇따라 뭐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고, 또 장모 문제, 또 그리고 뭐 와이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족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윤석열, 또 그리고 또 당내 어떤 이준석 대표의 또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다만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한 이후에 지지율이 좀 급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포인트로 짚어야 되고, 우리가 제가 한국선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을 새롭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 첫 토론회가 있죠. 첫 토론회가 이제 최대 변수로 좀 적용될 것 같은데, 홍준표의 입에 지금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정치 구단이기도 하고요. 또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역임했던 적이 있었고, 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저격수로 홍준표 의원의 특유의 어떤 그 논리적인 화법으로 어떤 이제 그동안 정치 경험이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막말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뭐 예전에 막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막 춘향인 줄 알았는데 뭐 향당이었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했었고요. 뭐 친박계를 향해 양아치 친박이다, 뭐 정말 많은 막말 또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전 총장을 계속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몰아세웠을 때 또 윤 전 총장이 또 미천이 드러나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후보로 그 낙인이 찍혔을 때는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 확실한 또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경남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TK 지역 내에 또 확실한 또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또 보수 중에 또 유일하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석방을 계속해서 언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사면이 됐을 때 또 이제 당내에 또 어떤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분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의원은 꾸준하게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언급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당내에 또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역전할 거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정치 인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관련 종목들이 거의 2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을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국민의힘 첫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일단 휴맥스 홀딩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3일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3일은 운송, 그리고 터미널, 그리고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홍준표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탄력이 있는 종목이죠. 왜냐면 거래 대금이 좀 적고요. 거래 대금도 적고 시총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500억도 채 안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좀 거래 대금과 시총이 좀 늘어난 거지, 거래 대금과 시총이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고요. 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유류 제품을 정유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유류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홍준표 의원의 19대 대선 총괄 본부장을 영임했던 강석호 전 의원 관련 종목입니다. 강석호 전 의원의 아버님이 설립한 기업이 3일그룹이고요. 그리고 강석호 전 의원도 잠시 대표 이사직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19대 대선 총괄 본부장 대선
총괄 본부장을 역임을 했었고, 잠시 이제 3일의 대표이사로 여기만 바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탄력도 면에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 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살짝 도달했죠.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살짝 윗꼬리 달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직전 고점 라인 때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시장의 소외주였어요. 그래서 시총도 낮고 거래대금도 안 나오던 종목인데, 실제로 6월 23일날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을 때도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6%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 흐름 나와주다가 최근에 지지율 반등으로 인해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3일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이 경남스틸. 제가 이제 전일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설립돼서 호일 가공,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에서 생산한 철강제를 공급받아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코일 가공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주력 상품으로는 자동차 용품으로 들어가는 산색 코일, 가정용품에 들어가는 내연 강판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에서 철강제를 공급받아서 철강제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철강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본사 위치가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어요. 네. 본사 위치가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의 고향이 경남 창원이기 때문에 관련 인물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복당 시에 27%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탄력도 면에서는 거의 두 번째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코일, 또 그리고 철강제를 또 그리고 내연 강판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본사 위치 때문에 관련 수혜주, 인물주로 묶여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20%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의 2천 목표가까지 하루 만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좀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이제 뭐 변동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겠지만은 다음 주 토론회, 또 그리고 18일, 25일 이번 달에 두 차례 국민의힘 경선을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변동은 나오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스틸도 홍준표 의원 관련 인물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종목도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는 한국선제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홍준표 인물주죠. 옛날에는 사실 영화금속, 뭐 동방성기, 그리고 새우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물주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 3일, 경남스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맥스홀딩스 이런 종목들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대표적인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제사업부와 스테인리스 사업부, 철강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다 부산 광역시 4하구, 경남 밀양시, 부산시 사상구 다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밀양 신공항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정책으로 발언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밀양 신공항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 홍준표 의원의 정책 수혜주로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홍준표 의원 인물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선제사업부에서 이제 아현도금 철산과 아현도금 강선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현도금은
도금과 철산과 강선에 아연으로 도금한 거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용으로 쓰이는데, 해저 케이블은 이제 해상 풍력의 필수 부품, 전선의 꽃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11조 원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진출한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4개 국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선제입니다. 철강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금 미국의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었는데, 올해까지도, 올해 하반기까지도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2021년 하반기까지도 반등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광과 철강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선제이기도 하고, 스테인리스 사업부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관련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리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또 PK 지역 내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홍준표 의원의 인물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국선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남스틸 이전에 제가 이제 한국선제를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선제도 이날 지지율 급반등이 나왔을 때 전일 또 15% 이상의 또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돌파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인물입니다. 다만 이제 오랜 기간의 정치 경험이 있고, 또 그리고 특유의 어떤 논리적인 화법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몰아세웠을 때는 오히려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지율 역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지영 어떤 감사원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적합도 4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젠 그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뭐 이루원이라든지 뭐 오픈베이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거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홍준표 인물주들은 사실상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면요, 뭐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죠. 예, 이때는 철강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이었고, 이때 한번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했을 때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미 다 반납을 한 상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경남스틸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안 나오다가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QMX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던 이유가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이제 코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이제 그 태블릿 PC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네, 삼성전자 이제 그 폴더폰에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상한가 들어갔던 이유가, 잠시만요, 그 기업 이름이 갑자기 미국 기업인데, 이때 지금 미국의 그 기업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미국의 이제 어떤 그 뭐였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무튼 그 미국의 한 기업이 삼성전자의 이제 UTG를 이제 폴더폰에 신제품 UTG를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때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코닝, 예, 미국 이제 코닝이란 기업이 갤럭시 Z 플립 3에 UTG 유리 원판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실상 얘가 또 인물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3일도 마찬가지죠. 3일도 최근에 이제 가파른 조정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새롭게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은 이제 출발하는 어떤 정치 인물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시리즈로 한국선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경남스틸 말씀드렸었고, 오늘 휴맥스 홀딩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3일이란 종목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거래대금과 시총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번 다음 주 18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5일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정확한 타점에서 저와 함께 또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우리 VIP 보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시간에 또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세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도 이제 코스모 화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목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2차전지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섹터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정치 인물주라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물별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인물만, 올라가는 정책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저와 함께 선점해서 확실한 종목들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면 약간의 이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시총의 어떤 30% 이상을 차지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어떤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또 그 코스피 0.4 또 그리고 56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이 정도로 마감했다라는 거 굉장히 선방했던 거고, SK 하이닉스가 조금 과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6억의 대기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예탁금이 있고, 그 외에도 뭐 CMA 통장이나 MF 통장까지 다 합친다고 했을 때는 250조 가까운 증시 대기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지만 이 섹터가 앞으로도 쭉 상승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저와 함께 또 대선 테마와 인물주 정책으로 간다면은 차기 대권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7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정치 인물주와 정책주를 특히 또 이제 종목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시장에서는 저와 함께 차근차근 트렌드를 선점해야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또 그리고 이제 매수의 실종은 휴가 시즌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또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신규 저가 매수에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기간 매수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안전한 종목 IT는 무조건 불패, 뭐 부동산 불패도 아니고 IT 불패를 외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불과 3일 만에, 이틀 만에도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게 주식입니다. 시총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도 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자마자, 또 아니면은 이때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자마자 35% 가까운 하락을 맞기도 합니다.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때 그 시장에 맞는 섹터와 맞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적인 매매인 거지, 무조건 IT, 무조건 2차전지 이게 아닙니다. 2차전지도 2, 3년 동안 조정 나오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매년 5년 10년 내내 2차전지만 언급하다가 한번 올라갔다고 대박난 게 아니고, 5G도 1년 365일 맨날 5G 언급하다가 한번 5 섹터 올라간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장에 맞는 섹터와 맞는 종목들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친환경차가 중장기적으로 맞고, 또 단기적으로는 대선주, 또 대선 테마, 또 그리고 정책주, 인물주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트렌드를 선점하실 분들, 아무도 홍준표 의원, 제가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이낙연, 뭐 이재명, 또 그리고 윤석열, 뭐 최재형, 그리고 또 홍준표, 뭐 유승민, 여야 주자를 여야 대선 주자를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인물들을 미리 선점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남은 지금 대선이 한 6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정말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홍주표 인물주들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홍주표 인물주들 한번 정리해드렸고, 예. 그리고 시장의 어떤 이런 약세 흐름, 맨날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매수세가 실종됐고, 뭐 대형 IPO 청약이 계속 이어졌고요. 중화권 증시가 하락에 나왔었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금방 이제 안정을 찾을 거고요. 또 그리고 증시의 유동성도 서서히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또, 조정 나온 종목들 많잖아요. IT 섹터 거의 초토화됐는데, 조정 나온 섹터들, 또 앞으로 시장에서 강력하게 올라갈 섹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 나가실 분들은 지금 오시는 게 기회예요. 막 시장이 좋고,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 나오고, 이런 시장에는, 상투에 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7월 중순부터 거의 보름 한 달 가까이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에 나왔고,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약세에서 서서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을 때, 요 타이밍이 가장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수익 난다고 했을 때가 오히려 상투고요. 모두가 힘들어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의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정책주 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매수해서 큰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지금 빨리 오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기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우리 VIP 보유 종목이 지금 또 하나가 또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내일 또 그 종목을 수익 챙기고 내일 오전에 바로 단기 트레이닝 할 예정이니까 빨리 오셔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교육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이게 9월부터 유료로 바뀌어요. 교육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이 교육도 요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웬만한 전문가 뺨 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암호화폐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 교육, 또 대선 공략 지역편, 정책편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 타점 잡는 교육까지 다 해놨는데 9월부터 유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들으시고 저와 함께 교육도 받으시고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들 수익 팍팍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고객센터는 좀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안 받으면은 내일 아침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정책주와 정치인물주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남은 대선 6개월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또 아니면은 돈남세를 잘 맞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난다 하신 분들은 저로 이동하셔가지고 방 이동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수익 챙겨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선 관련해서 좀 큰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빅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빅 이벤트에 동참하고 소외가 안 되실 분들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휴메스 홀딩스 또 그리고 뭐 한국선제 그리고 또 뭐 이거 경남스틸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정치인물주 정책주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큰 수익 챙겨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원래 오실 예정이었다 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이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 마시고 또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절대 쫄지 마시고요. 시장과 상관관계수가 적은 시장의 핫한 종목들은 오늘도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 보유 종목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이 종목 잘 매도해가지고 또 폭발적인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힘든 시장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금요일장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화이팅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